자,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과거에 좋았었던 서프라임 이전의 이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초록색 선이 60선이에요. 61선인데 이 61선과 현재 가격의 이런 각도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시장이 과열이 됐냐, 얼마나 시장이 매수세가 더해져서 점점 과열로 향해 가고 있냐, 요거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동평균선은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시장이 정말 좋았을 때 이때는 고점까지의 거리가 한 16%, 15% 정도 이렇게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60선이 현재의 가격과 크게 벌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자, 지금은 놀랍게도 어느 때보다도 이 이격도가 엄청나게 벌어진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28%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격도가 벌어짐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 게 있고 가치를 좀 계산해 보는 거죠. 또 재료를 분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점을 잡거나 그리고 고점을 계산해 볼 때는 기술적 분석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차트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코로나 당시에도 이격도가 꽤 많이 벌어졌죠. 60선과 현재 고점 가격대를 보자고 하면 가장 시장이 좋았을 때도 한 20% 정도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갑자기 시장이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순간 한 18% 정도, 이러니까 시장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작년 말 정도에 시장이 조정받기 전까지도 얼마까지 올라갔었나요? 20% 이상 벌어진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한 28% 정도 이격도가 벌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수치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전의 평균 가격에 비해서 많은 수치가 올라왔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굉장히 과열 상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 과열 상태에서는 일단 매수보다는 매수하면 눌리게 됐을 때 손실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과열 상태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2차적으로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재료가 소멸됐냐? 재료가 지속성이 있냐? 이런 거 봤을 때 반도체 중심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반도체 매출이 내년까지도 계속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중간에 트럼프가 관세로 태클을 걸지 않는 이상은 이 재료와 호재는 지속 방영을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료가 살아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재료가 없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줄 매도를 이어가겠죠. 야, 더 이상 국장은 희망이 없어. 살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재료가 살아있는 범위 안에서는 매도세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과열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코스피의 그 특성상 평균치를 봤을 때 만약 기본적으로 악재가 아닌데도 그냥 시장이 밀릴 때가 있잖아요.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보통 고점까지 올라가면 마이너스 10% 정도의 조정폭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좀 과열된 상황이 있고,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이 터지게 되면 이제 줄줄이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재료가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방어를 해주겠지만 일시적으로 터지는 매도세는 굉장히 강할 거라고 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잡으면 마이너스 한 20% 정도까지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장을 좀 대응을 한다, 내가 보수적으로 좀 보겠다, 너무 과열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 최소 10%에서 20%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리는 매매가 가장 적절한 것 같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은 종목들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봐도 개인들이 정말 환호할 만한 그런 움직임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 과열된 건 알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시장이 너무 좋아 보여서 매수하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장이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매수 버튼이 나간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이 돌파를 하길래 제가 원칙대로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더 누르고 가면 이제 신용 물량도 털리고 하면서 더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바로 이제 시간을 얼마 보내지 않고 명절 전에 돌파를 시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명절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너무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도 좀 과열된 양상이 있다 분명히. 그래서 어느 정도 또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차트 분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양에서의 그냥 정직한 매수, 그리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과열 단계에서 매도 판단, 이걸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뭐 지금부터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세운 원칙은 시장을 오래 봤기 때문에 세울 수 있는 원칙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 제 의견이 궁금하실까봐 제가 시장에 대해서 제 생각과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칠게요.